조선시대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너무 바빴잖아. 밭 갈고 장작 패고 글 읽고 놀 시간이 있었겠어? 하지만 실록을 열어보고 풍속화를 확대해 들여다보고 조선 사람들의 일기와 편지를 읽어보면 전혀 다른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한겨울 언강 위에서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썰매를 타던 아이들, 강가에서 서로 물을 끼얹으며 깔깔대던 청년들, 정자에 모여 술 한 잔 기울이며 씨를 뽑아들던 양반들, 온천을 찾아가는 노년 부부의 느긋한 발걸음. 조선은 결코 근엄하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놀아야 견디는 나라였고 놀아야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놀이터를 나이별로 삶의 궤적을 따라 걸어가 보려 합니다.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각 세대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놀았는지, 그 놀이는 어떤 의미였는지, 왜 조선 사람들의 삶은 노는 공간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교과서에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조선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역사 역설. 일부 아이들, 마을 전체가 놀이터였던 작은 인간들. 조선시대 아이들에게 놀이는 약속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이제 놀아도 된다고 말해줘야 시작되는 그런 방식도 아니었죠. 아이들은 눈을 뜨고 밥을 먹고 문만 나서면 곧장 놀이가 시작됩니다. 모래밭, 뒷동산, 우물터, 냇가, 말, 어기, 장터.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모두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였습니다. 초봄, 눈이 녹기 시작할 무렵 마을 뒤 야트막한 산에는 자연스레 아이들의 웃음이 모여듭니다. 누군가는 개울가에서 도토리 모양돌을 찾고, 누군가는 억새풀을 꺾어 칼처럼 휘두르고, 또 다른 아이는 흙먼지를 발로 차며 친구를 놀리고 있습니다. 조선 어린이들의 놀이는 대체로 자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놀잇감을 사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땅을 파면 놀이가 되고, 나뭇가지가 장난감이 되고, 돌멩이가 장난감이 되고, 심지어 그림자를 밟는 것도 놀이가 됩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어린이들의 가장 큰 놀이 정보센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물터. 아침마다 어른들이 모여 밥상 이야기, 이웃 이야기, 농사 이야기, 시집 장가 이야기까지 나누는 그곳. 아이들은 양동이를 들고 오라는 심부름보다 그 우물터에 와서 서로 얼굴 보고 수다 떠는 시간이 더 좋았죠. 물장난을 치고 돌멩이를 던져 파문 만들기 내기를 하고, 아이들은 조약돌과 막대기로 가게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계절이 한 번 더 흐르면 아이들의 놀이터는 얼음이 됩니다. 겨울이 깊어 얼음이 단단히 얼면 조선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썰매는 나무 판자 하나, 그리고 새꼬챙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겨울의 놀이를 완성했죠. 아이들이 놀지 않던 곳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집 안. 집 안은 어른들의 공간이었고, 집 밖은 아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브 청년 몸으로 놀고 밤으로 놀던 시대. 소년 시절이 지나고 육체가 단단해지고 기운이 넘치는 청년이 되면 조선의 놀이는 훨씬 더 거칠고 훨씬 더 생동감 넘치게 변합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물이 있었습니다. 강, 냇가, 개울. 물이 있는 곳이면 청년들은 자연스레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물에 뛰어들고 누가 더 멀리 헤엄치는지 경쟁하고, 돌을 던져 누가 더 멀리 띄우는지 겨루고, 잡은 물고기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바로 굽기도 했죠. 강가에는 단순한 물놀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놀이이자 경쟁이었던 씨름도 대부분 강가의 넓은 모래밭에서 열렸습니다. 여름이면 모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청년들의 몸은 햇빛 아래 구릿빛으로 반짝거립니다. 허리띠를 꽉 조이고 모래 위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진짜 힘과 균형을 겨루는 순간, 청년들은 승부보다 인정을 원했습니다. 오늘 누가 이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당당했는지, 누가 더 최선을 다했는지, 누가 더 멋졌는지가 중요했죠. 해가 지면 놀이는 끝날까요? 아닙니다. 진짜 놀이는 밤에 시작됩니다. 해가 기울고 개울물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청년들은 하나둘씩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은 조선 청년들의 밤을 밝히던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국밥 한 그릇 내놓는 정겨운 식당이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합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장단, 누군가의 시구, 술에 취해 서로 어깨를 감싸는 청년들. 밝은 불은 하나도 없지만 사람들의 목소리가 불빛이 되어 주막을 채웠습니다. 양반 청년들이 얼굴을 가리고 몰래 주막에 왔다가 웃음소리 때문에 신분이 들켜 곤란해졌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놀고 싶은 마음 앞에서는 신분도 체면도 무용지물입니다. 3부 장년층 일과 놀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나이. 청년이 지나 장년이 되면 놀이는 조금 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나이의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고 농사와 장사를 책임지고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장년층의 놀이는 대부분 일하는 척하며 노는 것, 혹은 노는 척하며 일하는 것 사이 어디쯤에 자리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장터였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장년층은 장바구니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챙겼습니다. 오늘 장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공연이 있을까? 새로운 소문은 뭐가 있을까? 장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각자의 삶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줄타기꾼이 밧줄을 타고 광대가 익살맞게 말을 하고 풍물패가 북을 울리면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했습니다. 모든 장면이 놀이터였습니다. 점집 앞에서 서성이는 것도 어떤 장년에게는 놀이 일부였습니다. 장년층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정자. 정자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허리가 조금씩 굽어가고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 정자는 인생을 다시 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강이나 연못 위에 지어진 정자에 올라 바람을 맞으며 술 한 잔 기울이고 종이 위에 시를 적고 친구들과 인생을 논하는 시간. 정자는 인생에서 가장 고된 시기를 살아가는 장년들이 잠시나마 자신을 되찾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부 노년층 세상을 바라보는 느린 놀이.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노년의 문턱에 들어서면 놀이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젊은 시절의 놀이보다 더 깊은 즐거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년층이 가장 자주 찾는 놀이터 역시 정자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정자가 웃음과 술 소란의 공간이었다면 노년의 정자는 느림과 대화 회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아침에 정자에 올라 먼 산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물가에서 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엽니다. 장기판이 펼쳐지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돌 하나 놓는데 몇 분씩 걸리고 상대의 표정을 읽으며 침묵 속에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노년층에게 놀이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노인들이 사랑한 또 다른 놀이터는 마당이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햇빛을 쬐고 지나가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년의 최고의 놀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천을 찾아 떠났습니다. 조선의 온천은 병을 고치는 곳이자 마음을 쉬는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욕탕에 앉아 긴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은 노년에게 허락된 가장 큰 호사이자 가장 고요한 놀이였습니다. 오부 조선은 놀아야 사는 나라였다. 우리가 배우는 조선은 유교적이고 근엄하고 침묵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놀았고 구경했고 웃었고 떠들었고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세상을 배우며 놀았고 청년들은 몸으로 부딪히며 놀았으며 장년들은 장터와 정자에서 인생을 나누며 놀았고 노년들은 느린 바람 속에서 삶을 만지며 놀았습니다. 조선의 놀이터는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호기심 그리고 공동체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 놀이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조선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웃고 떠들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던 그 생생한 인간들의 시대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